자, 보겠습니다. 오답률 5위 이내 문제들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4번입니다. 4월달 댓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문제인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요거 개념 정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객체 높임 선어마 러미하고 상대 높임 선어마 러미라는 게 있는데, 객체 높임 선어마 러미는 잡삽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이러한 그 객체 높임 선어마 러미를 사용되는데, 요거는 분철 표기할 때 이러한 형태고요. 이게 연철 표기가 되면 이런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오면 순경은 비읍이 아니고 그냥 비읍으로 되어 있는 잡삽삽 이러한 그 객체 높임 선어마 러미가 있고요. 그 다음 상대 높임 선어마 러미에는 이와 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인이제병을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인이 근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죠? 객체 높임 선어마 러미. 따라서 객체 높임 나타나고요. 그 다음 성손이 일로 하시니 일로 하시다 한 번 노하시다 이렇게 대응되고요. 그 다음 올마니이다 그럼 올마간 것입니다 해서 상대 높임이 나타나죠. 상대 높임은 뭐다? 요 이. 요게 상대 높임 서로 말합니다. 그 다음 성종을 매셔 해서 성스러운 어느를 모시고 지금 목적어를 높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모시고 요거는 뭐다?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아니고요. 모시다 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서 객체를 높이고 있고요. 저승에 가려하시니 하늘이 그리시니이다 그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요 시는 뭐다?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현대 국어와 달리 선어 발음이 삽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요 말이 다른 말로 객체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말이고요. 맞는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 2번 선택지. 니은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성선을 높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디귿은 현대 국어와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즉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 국어는 없어요. 그런 현대 국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리을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리을이라는 거 매셔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서술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이고 있지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 5번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고 각각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는 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상대방, 상대라는 건 청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 맞는 말. 자, 그 다음 14, 13, 14번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의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있다. 가변어, 가변어라는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용언하고 즉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얘네들이 가변어입니다. 형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체언이라는 건 다 알지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대개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체언, 그 다음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용언. 용언이란 건 동사, 형용사가 용언. 그 다음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어. 수식어이란 건 관형사, 부사. 그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관계언, 다른 말로는 조사.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독립어원, 즉 감탄사가 있습니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거예요. 그 다음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 대상의 수령이나 순을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 앞말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뉩니다.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품사 통용이란 말을 쓰고요.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그 다음 잘못이 기억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다. 이 만큼은 관용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걸 만큼 크게 짓다. 이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오답률 1위였던 문제네요. 요거 잠깐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보게 되면 체언에는 반드시 뭐가 없냐면 조사가 붙습니다. 즉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 대명사, 수사 셋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 뒤에 나오는 용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조사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은는도 부터 마다까지 조차만 얘네들은 보조사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쓸 때 많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문장인데 선택지 보면 A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자, 아무도 하고서 여기 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는데 따라서 이 아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 셋 중에 하나. 그 중에 뭐? 대명사. 자, 볼게요. 선택지. A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하는 체언, 즉 대명사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B.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를 온갖이 꾸며주고 있는 건 재료죠. 따라서 얘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관형사. 자, 온것은 다른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즉 관형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C에서 내는 말하는 이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네, 요 감탄사 맞지요? 놀람, 대답 이런 거 다 감탄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 4번 A와 B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A에서 조사 뭐가 있을까요? A에서는 까지 하나. 그 다음 는 2개, 사실을 3개, 도 4개. 따라서 A에서 조사는 각각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선택지 A와 B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기억이란 건 뭐냐면 명사, 부사로 쓰인 거. 그 다음 니은은 명사, 조사로 쓰인 거. 즉, 품사통에 대한 문제예요. 자, 품사통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만큼, 대로뿐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 즉, 용언의 니은, 릴, 는터. 이 붙은 애들이 앞에 있으면 만큼, 대로뿐은 의존명사로 띄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큼, 대로뿐 앞에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온이 있으면 만큼, 대로뿐의 품사는 조사로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가 있으면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품사가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이 할 때 다섯은 수사. 그 다음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가 아니라 체온이 있으면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단어는 수관형사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즉 다섯 뒤에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관형.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를 구별할 때 뭐뭐 능구나 나 니은다 는다라는 현재형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으면 요거는 동사고요. 그렇지 않고 구나가 붙거나 니은다나 는다가 붙지 않으면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다 체언입니다. 그 다음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자, 볼게요. 둘의 다들 되면 일곱이다. 일곱 품사, 뒤에 조사가 있으니까 수사. 그 다음 사가 7개가 있다.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수관형사. 명사가 있으니까 수관형사. 그 다음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해서 커서라는 건 잘하다 이 뜻이 있으니까 얘는 동사. 근데 가구가 커서 그러니까 큰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그 다음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뒤에 조사가 있으니까 모두 명사. 그 다음 모두 쏟았다. 요거 모두 쏟았다.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 그 다음 나를처럼 법대로 하라. 앞에 체온이 있으니까 얘는 조사. 마찬가지 큰 것 대로 만큼 대로뿐 앞에 체온이 있으면 이 마찬가지 조사. 둘 다 조사고요. 모두 같이 학교 갑시다. 같이 가자 이 뜻이니까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면 부사. 그 다음 얼음장 같이 하고서 같이 앞에 붙였었잖아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3번.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중세국어 현대어 풀이와 대응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나라, 우리나라의 예와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니르고저, 말하고자 여기 있고요. 할배, 할바가, 그 다음 펴디, 펴지, 그 다음 일할, 이것을. 자,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볼게요. 1번 기억의 시옷은 현대국에 의해 해당하는 관역격 조라 쓰였고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니은의 고전은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를 쓰고 말하고자로 풀이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의 이는 주격조사로 주격조사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로 풀이했잖아요. 따라서 이는 주격조사 맞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즉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 플러스 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래서 배가 됐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현대 국어의 표지를 비교해본 뒤에선 국어 음화가 확인되지 않았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미음의 랄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밑줄 요게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랄 하고서 랄이 뭘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구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 이상 모여 있으면 구라 그래요. 물론 주어 서술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사구는 어떤 스타일을 취하냐면 관형어 플러스 명사, 예를 들어서 새 옷 이런 스타일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명사구입니다. 다음 보조사는 은도 부터 마다까지 조차만 얘네들 다 보조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와 가는 주격조사로도 쓰이고 복격조사로도 쓰이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이와 가는 복격조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11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자 선택지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주어는 자 여기에서 일을 끝냈어요. 누가? 내가. 따라서 얘가 주어.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주어는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두워. 칠흑같이 어둡대요. 뭐가? 바깥이. 얘가 주어. 명사구는 안 나타나죠. 왜냐면 나는 대명사 바깥 요거 명사 명사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 그 다음 2번 선택지 기억과 디귿의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 주어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보조사입니다. 그쵸? 그 다음 디귿에서 신임 장관은 에서 요 은도 보조사 그래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 요거 잘못됐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입니다. 볼게요. 니은에서 동작 니은 칠흑같이 어둡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어는 사실 동작의 주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게 동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됐죠? 근데 디귿은 맞죠? 이게 참석하는 건 동작이죠. 누가? 신임 장관이. 즉 동작의 주체가 주어 맞습니다. 니은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이웃과 리을에서 주어는 채은구시라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야. 디귿에서 주어 뭐게요? 신임 장관은 요거 주어. 됐죠? 근데 명사와 명사니까 명사구. 그 다음 리을에서 주어.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어서 고물이 되었대요. 뭐가? 새 컴퓨터가 얘가 주어. 관형사의 명사잖아요. 따라서 명사구. 맞습니다. 그 답이 4번. 그 다음 5번 리을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의 영역 주어가 두 개다. 주어가 두 개라는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고물이 되었다 해서 이 고물이는 주어가 아니고 뭐다? 보어. 그래서 답이 4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서너마 러미 잠깐 정리할게요. 자, 과거를 나타내는 서너마 러미 앗, 쌍시오. 현재를 나타내는 서너마 러미 니은, 듯. 그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서너마
서너말 캣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저 선택지를 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주어만 가지고서 일단 생각을 정리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게요. 자, 첫 번째 찌개를 먹다가 혀를 대었다 해서 반 나누면 이렇게 앞절 뒷절, 그 다음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마찬가지 여기서 반 나눌 수 있고요. 그는 종이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 내가 문을 꽝 닫아서 동생이 잠을 깼다. 여기서 나눌 수 있고, 적을게 1번. 가와 나에서는 앞절과 뒷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나타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일단 생략. 주어만 보세요. 가에는 다가로 연결된 앞절에 현지제 선언음이 나타났다. 즉 다가 앞에, 즉 이 부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니을하고 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답이 1. 됐죠? 그 다음 가와 다에서는 뒷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가와 다 뒷절의 시절 되었다.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 다 과거입니다. 얘도 과거. 가와 다에서는 뒷절이죠. 과거 확인해요. 다가와 아서 어서가 쓰인 앞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으면 알 수 있다. 맞죠? 넣으려면 접어서 넣은 거니까 접는 행위가 앞에 일어났으면 과거. 먹다가 된 거니까 당연히 먹은 행위도 과거. 그 다음 3번 선택지.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어서의 쓰인 앞절이 과거시의 선어만 사용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자, 가에 보게 되면 앞절에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시 선어 발음이 없고요. 그러니까 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어서가 쓰인 앞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뒷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요게 끝난 후에 찌개를 끓였다가 식힌 거니까 그죠? 그 다음 다에서도 종이를 접은 후에 주머니에 넣은 거지요. 따라서 앞절 사건이 끝난 뒤 뒷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다와 라에서는 앞절과 뒷절이 모두 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생략. 라는 앞절의 사건이 뒷절 사건의 원인, 앞절의 사건이 자 볼게요. 라 볼게요. 문을 꽝 닫았기 때문에 동생이 잠을 깼죠. 즉 앞절이 앞절의 사건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자, 14번입니다. 기억 리을이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정리해 볼게요. 볼게요. 아는 문장의 명사절. 절은 다른 말로 암긴 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사절은 뭐냐면 명사형의 미음, 기, 것. 이걸로 끝난 거고요. 대개 주어, 목적어 역할. 그 다음 관형절은 니은, 리을, 는더으로 끝난 절. 요거 관형어 역할. 그 다음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로. 부사어 역할하고요.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 당연히 서술어 역할. 인용절은 고나 라고로 끝난 절. 이 인용절. 고하고 라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따뜻하다. 뭐가 봄이 주어 생략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니은이 붙어 있다. 따라서 무슨 절, 관형절, 뭐 관형사절, 뭐 마찬가지. 그래서 관형어 역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봄이 빨리 오다에 뭐가 붙었죠? 기가 붙었죠. 그 무슨 절,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 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뒤은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친구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정말 착하대요. 즉 마음이 주어 착하다 서술어, 따라서 서술절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내가 만난 친구는 내가 만났어요. 내가 만나다 누구를, 친구를, 주어 서술어 있고요. 그런데 뭐가 붙어 있죠? 만난 하고서 니은이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관형절, 관형어 역할. 자, 피곤했던 동생이 피곤하대요. 피곤하다. 누가? 동생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니까 절, 다른 말로 하면 안긴 문장, 거기에 뭐가 붙었다? 던이 붙었다. 따라서 관형절, 관형어 역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엄마가 모르다. 에 뭐가 붙었다? 개가 붙었다. 그래서 부사절, 부사어 역할.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자, 값이 비싼 게 뭐죠? 배추죠. 배추가 어떻다고? 값이 비싸대요. 그래서 요거 서술절, 서술어 역할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그가 시장에서 사다 뭐를, 배추를 주어 서술어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이 붙었죠. 따라서 관형어, 관형절, 관형어 역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안긴 문장이라는 건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문장. 볼게요. 그러면 기억. 기억은 체온을 수식하는 것, 즉 관형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뭐 따뜻한, 니은에서는 만나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술절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리을, 디귿에서도 서술절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기억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기억 명사절 속에 부사어, 이게 빨리가 부사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서술절 속에, 니은 서술절 속의 부사어는 정말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기억 주어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됐고요. 리을은 배추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안긴 문장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디귿에서 부사어 엄마가 모르게. 그 다음 리을은 관형어 그가 배추를 샀다,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보겠습니다. 11, 12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합성 명사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다음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경우 많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논과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했다. 용언의 활용형 플러스 명사. 그 다음
채석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즉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이 보니 뒤에 말이 모두 명사네요.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즉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과 품사가 거의 같대요. 근데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합쳐져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이 첫 음절만 따왔다 밑줄 인자에서 따오고 강자에서 따오고 다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이 첫 음절 컴자 그 다음 뒷말이 둘째 셋째 음절 즉 원시인 중에서 시자 인자 이렇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기억에서 리을 중 윗글에 설명한 단어 설명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윗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윗글은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합성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명사 플러스 용언의 활용형의 명사, 그 다음 관형사의 명사, 그 다음 줄어든 말이 있는데 앞말과 뒷말이 첫 음절 하나씩 따와서 그래서 인강 앞말이 첫 음절과 뒷말이 둘째 셋째 음절을 따와 가지고 컴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건 발음을 축약한 거잖아요. 해당 없지요. 그다음 개살구 요거는 파생어입니다. 지금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상관없고요. 그 다음 사범대학을 결합해서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거 뭐하고 똑같죠? 아까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 즉 사자에서 하나, 대자에서 하나. 그쵸? 요거 인간과 같은 사례. 그 다음 점잖다라는 형사로부터 점잔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형용사로부터 명사가 온 사례는 없었어요. 그 다음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자, 비빔과 냉면은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빔을 명사, 그 다음 냉면 명사. 그래서 이거 명사와 명사 결합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비비다. 예, 미음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그래서 비빔이 되고 거기에 다시 냉면이 붙어서 비빔냉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놀이다에 미음이 붙어 가지고서 노림이 되고 거기에 수가 붙어서 노림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사례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거 뭐가 되냐면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요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보기일이 중세국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의 AT를 탐구할 또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억.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에서는 종결 의미가 서로 달랐다. 자, 보겠습니다. 설명 의문이란 건 뭐냐면 의문사가 있어요. 판정 의문사가 없습니다. 다음 니은 체온에 결합하는 조사 형태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자, 모음조화 보겠습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게 모음조화입니다.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종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지금 높임을 혹격조라 현대국어 엄성조 혹격조다. 혹격조는 부르는 말이냐. 현대 국어에서
목적조사는 아야, 이여, 이시여. 여기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건 이시여. 그 다음 선어말 어미 결합 순서가 현대구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면 되고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하고 이시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니라느냐, 무슨 말을 말하느냐, 요거 설명 의문. 의문사가 있으니까. 자, 밑에도 의문이죠.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의문문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판정 의문. 그 다음 별을 보더시니 더라는 건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 시라는 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존하하고 세존이시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가 결국은 뭐다?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 먼저 봐 잡고 잡 요거 뭐예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됐죠? 볼게요. A의 니라나뇨, B의 있나뇨를 비교해보면 기억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여기선 나뇨, 여기에서는 녀, 있나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판정 의문이냐 설명 의문이냐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의 말할과 별을 비교해보면 니은을 확인할 수 있고, 즉 니은이라는 건 바로 모음조와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가 있으니까 아래어를 사용했고요. 여가 있으니까 을을 사용하고 있지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세존하를 보면 디귿이라는 건 뭐다? 높임을 혹격조사. 즉 하가 높임을 혹격조사. 그 다음 시 보더시니를 보면 리을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더니 이렇게 풀이가 돼 있었잖아요. 따라서 얘가 주체 높임, 얘가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뒤 보삽거를 보면 여기서 객체 높임이죠. 상대 높임이 아니고, 그래 답이 5번. 자, 보겠습니다. 11, 12번 A만 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예로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에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 예, 음을 만드는 보조사 고, 구가 결합 하면은 형태가 굳어져 새로 인칭 대명사가 된다. 자, 이는 어떤 사람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 구는 문장에 어떤, 무슨,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 구성은 근대 구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2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탐구 결과서부터 볼게요. 자, 탐구 결과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본문에 뭐냐면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 구가 결합돼 가지고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볼게요. 그러면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고, 구가 결합했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누고, 누구 형태인 누고, 누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지층의 인칭 대명사라는 건 누, 거기에 뭐가 붙었다? 뭐가 붙었다. 그 다음 미지층 인칭 대명사에 누, 거기에 뭐가 붙었다? 구가 붙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이 점차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누고, 누구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굳어져가지고. 오늘날에는 그 중에서 뭐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는 위지칭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누를 이리 더냐. 여기서 누라는 게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그 다음 내 스승이 누고, 누라고 있는 인칭 대명사에 뭐가 붙었다? 고가 붙었다. 마찬가지 나만 누구, 마찬가지 여기서도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에 구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누고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누고, 누구.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고가 붙어 있다. 누구에 뭐가 붙은 것이다? 보조사, 고가 붙은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뭐만 살아남았다? 누구가 현대국어에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내용. 이해됐나요? 자, 볼게요. 그럼 1번. 가에서 미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고, 누구가 아니라 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2번.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는 누고, 누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 형태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온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된 거죠. 즉 새로운 단어가 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 남아있지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